지난 한 주 주식시장은 그냥 오른 게 아니었습니다. 뭐랄까, 기록을 아예 갈아치워버렸죠. S&P 500은 물론이고 저 멀리 일본 니케이 지수까지 전 세계 시장이 동시에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엄청난 랠리가 펼쳐진 걸까요? 오늘 그 뜨거웠던 이유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6875.16. S&P 500 지수가 역사상 처음으로 도달한 숫자죠. 근데 놀라운 건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나스닥, 다우존스도 질세라 최고 기록을 세웠고요. 심지어 바다 건너 일본까지 동참하면서 말 그대로 전 세계적인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자, 이런 기록적인 랠리는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을 떠받친 아주 강력한 세 개의 기둥이 있었거든요. 첫째, 지정학적 리스크가 풀렸고, 둘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으며, 마지막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아주 탄탄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완벽한 하모니를 이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죠. 우선 첫 번째, 얼마나 기록적인 한 주였는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헤드라인 뉴스만 보면 많이 올랐구나 하고 넘어가기 쉽잖아요. 근데 주중에 살짝 흔들리는 순간도 있었지만 주 전체를 놓고 보면 이건 그야말로 압도적인 상승세였습니다. 이번 랠리가 진짜 대반했던 건 미국 시장 혼자만의 잔치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S&P 500이 처음으로 6,800선을 넘어서는 동안 나스닥과 다우존스도 새로운 역사를 썼고요. 아시아에서는 일본 니케이 지수까지 5만 선을 처음으로 돌파했죠. 이번 전 세계 투자자들의 마음이 동시에 뜨겁게 달아올랐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전 세계적인 랠리를 이끈 첫 번째 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의 해소, 그중에서도 시장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미중 관계에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곧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중국 두 정상이 만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 직전에 실무 협상단이 만나서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죠. 시장은 이 긍정적인 신호를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환호성으로 답했죠. 특히 이 발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직접 나서서 매우 성공적인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고 말했거든요. 그냥 잘 해보겠다 정도가 아니라 성공적인 틀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썼다는 거. 이게 투자자들한테는 이거 진짜 뭔가 되겠구나 하는 강력한 확신을 심어준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시장은 막 100% 추가 관세 폭탄이 터질까, 중국이 히토리오 수출을 막아버릴까,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걱정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180도 바뀌어서 이제는 중국이 히토리오 통제를 1년 미뤄줄 거라는 구체적인 기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공포가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자, 이렇게 미중 관계라는 외부의 큰 걱정거리가 사라지니까 투자자들의 눈은 이제 내부로 향했습니다. 바로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다음 행보였죠. 이게 바로 이번 랠리의 두 번째 기둥이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연방기금 금리라는 건데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은행끼리 돈 빌릴 때 내는 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연준이 낮춰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기업이나 우리 같은 개인들이 돈 빌리기가 쉬워지겠죠. 시중에 돈이 쫙 풀리면서 경제에 활력이 돌고 주식시장에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는 겁니다. 아니, 근데 시장은 왜 갑자기 연준이 금리를 내려줄 거라고 이렇게 확신하게 된 걸까요? 모든 기대감의 출발점에는 바로 최근에 발표된 아주 결정적인 경제 데이터, 인플레이션 지표가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9월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시장에서는 3.1% 오를 거라고 봤는데 실제로는 3.0%가 나왔습니다. 에이, 겨우 0.1%포인트 차이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이 작은 차이가 시장에는 엄청난 신호를 준 겁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생각보다 약하네. 그럼 연준이 굳이 금리를 꽉 줄 필요 없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릴 명분과 여유가 생겼구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시장은 이제 다음 연준 회의에서 0.25%포인트, 이걸 금융가에서는 25베이시스 포인트, 25bp라고 부르는데요. 이만큼의 금리 인하를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미중 관계도 좋아지고 금리도 내려줄 것 같은데 이 완벽한 랠리를 완성시킨 마지막 한 방은 뭘까요? 바로 기업들 자체의 튼튼한 체력이었습니다. 결국 주가는 기업이 돈을 잘 벌어야 오르는 거니까요.
그 중심에는 바로 이들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불리는 7개의 거대 기술 기업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만 이들정 무려 5곳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이 친구들이 웃으면 시장 전체가 웃고 이 친구들이 울면 시장 전체가 우는 그런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회사들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이익 성장률 예상치는 무려 15%입니다. 나머지 약 500개의 기업의 예상치가 6.7%니까 2배가 훨씬 넘는 수치예요. 이건 사실상 이 7개 기업이 시장 전체를 먹여 살리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자, 지금까지 시장이 왜 이렇게 뜨거웠는지 그 이유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정말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이 파티 계속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바로 이 3대 기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미중 관계라는 외부 환경이 좋아졌고 연준이 금리를 내려줄 거라는 기대감이 커졌고 마지막으로 기업들 자체의 실적이 받쳐졌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딱 맞아떨어지면서 이런 기록적인 랠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점 때문에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미중 협상, 금리 인하, 빅테크의 엄청난 실적, 이 모든 좋은 소식들이 어쩌면 이미 주가에 다 녹아들어가 있는 건 아닐까요? 이걸 선반영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시장이 여기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